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N솔루스 김선영 대표입니다. 자, 오늘 2020년 7월 3일 금요일 한국경제TV 리뷰 방송 시작해 볼게요. 오늘 평소랑 좀 달랐죠? 오늘 이제 특집으로 하반기를 준비하는 방송을 오늘 한번 진행해 봤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PD님께서 부탁하셔가지고 이제 현직 증권사 차장님들 두 분과 오늘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사실 이제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 방송을 잘 안 봐요. 뭐 잘 안 보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좀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사실 이 바닥에는 90% 이상이어서 잘 안 보는데, 제가 보는 몇 안 되는, 이제 전문가님들이시죠. 그러니까 어쨌든 증권 바닥에 계신 전문가님들이셨고,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저는 이제 유익했고, 그리고 오늘 굉장히 또 많은 걸 또 배우고 또 새로운 어떤 인사이트를 이제 키울 수 있었던 계기가 됐었는데, 자, 오늘 좀 평소랑 좀 다르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저는 좋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우리끼리 시간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조금 평소랑은 좀 다른 컨셉이었지만, 조금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아마 다음 주에는 정상화 될 수 있을지 안 됐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 제가 했던 내용들을 한번 빠르게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하반기 증시 키워드, 그리고 하반기 매매 포인트, 그리고 하반기 유망 업종과 탑픽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오늘은 사실 드리지 못한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50분이라는 시간을 저 혼자 떠들으라고 시간을 줘도 솔직히 저 혼자 떠들 수도 있는 시간인데, 이거를 뭐 3명이서 나누고, 앵커님 계시지, 캐스터님 계시지, 그리고 중간에 또 뭐 또 전문가님 한 분도 전화 연결하지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시간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이제 또 이 바닥에서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어서,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전달해 드릴 내용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함축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요즘에 좀 밀어붙이고 있는 그 멘트 아시죠? 바로 하반기 증시 키워드로 제가 오늘 준비한 두 가지 키워드인데요. 첫 번째 바이오 트로이카, 그리고 두 번째 IT 반도체인데요. 사실은 이제 IT 반도체, 바이오 트로이카, 이거는 제가 많이 좀 말씀을 드린 내용이어서 오늘은 그냥 어느 정도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하는 그런 느낌이 왔었는데, 어쨌든 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바이오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막 좋아한다고 하는 건 아니고,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제 기존에 원래 저는 IT가 우리 위주가 돼서 시장이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뭐 한두 개 업종 정도가 더 추가가 될 것인데, 그거는 제가 중간중간 봐서 말씀드리겠다. 왜냐면 하나의 업종만 갈 수는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IT 올라가면은 뭐 바이오제약 빠지고, 바이오제약 올라가면 IT 빠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속 게임이잖아요. 이런 거기 때문에 뭔가 한두 개 정도 테마가 더 나올 거다라고 일단 예상은 했는데, 그게 사실 바이오가 될 거라고는 1년 전에는 사실 예상을 못했어요. 근데 이게 작년 연말부터 코로나19 같은 질병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사실 보면요, 우리나라의 바이오 기업들이 얼마나 좋고 글로벌적으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는 사실 해외에 나가서 보면 이제 그래서 어떻게 재평가를 받고 어떻게 평가를 받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이번에 굉장히 많이 돈 한 푼 안 들이 뭔가 해외로 뻗어나가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번이. 그래서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 기업들은 글로벌적으로 코로나19가 하나의 좀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이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SK 바이오팜이 상장을 했잖아요. 신규 상장을 했는데, 이게 여기서 일단 확인된 게 뭐냐면은, 바이오팜을 청약을 하려고 돈을 넣어서 거기서 이제 청약이 실패한 자금들이 뭐 지금 보면 그 자금들이 뭐 증시로 들어갈 거다, 어디로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SK 바이오팜을 청약하려고 들어간 돈이 수십조 원이에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자금들이 청약을 못했겠죠. 그리고 많이 이게 뭐 1억 준대 가지고 1억을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뭐 보니까 1억 정도 주면 한 12주, 13주 정도를 받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제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 그만큼 시장에 돈이 많다. 그리고 두 번째, 확실히 바이오 대형주가 들어오니까 수십조 원이 되는 자금들이 그쪽으로 몰리더라. 그 얘기는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 바이오 제약주에 대한 어떤 관심과 이쪽의 꿈과 희망이 여전하고 여전히 높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관심이에요. 관심과 수급이 이쪽으로 많이 쏠려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그만큼 시장에 많이 돈이 많구나, 이 두 가지를 사실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이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바이오 제약 업종은 지금까지도 큰 관심을 받아왔고, 그리고 뭔가 꿈과 희망을 줬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어떤 그렇게 꿈과 희망을 주고 이제 큰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업종이다, 그리고 현재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보면은 뭔가 이제 단발성 이슈, 뭔가 뭐 임상, 뭐 1상, 2상, 3상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서 단발적으로 주가가 좀 움직여온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뭔가 바이오 제약 기업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펀더멘탈을 좀 따져서 이제 투자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천천히. 그래서 보면은 실적이나 아니면 뭔가 실제 눈에 찍히는 뭔가 그 이제 돈적인 실적, 뭐 매출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아니면 뭔가 이제 해외로 판매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하는 비율이 최근에 강해요. 자,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바이오 트로이카, 사실 중소형 바이오 기업들도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긴 하지만 제가 이 바이오 트로이카를 말씀드린 거는 하반기 증시 키워드이고 주도주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주도를 하려면은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시가총액 뭐 하위권, 중위권에 있는 기업들 좋은 기업은 많은데 그런 기업들이 아무리 올라가 봤자 혼자 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걔 혼자 올라가 봤자 지수가 움직이진 않아요. 지수가 움직이려면은 무조건 시가총액 탑에 있는 애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바이오 트로이카를 설명드리는 게 셀트리온, 그리고 두 번째 SK 바이오팜, 그리고 세 번째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추가로 첨언을 하나 드리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도 있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사실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맨 뒤로 배치를 시켜놓은 이유가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삼성의 CEO 리스크 그리고 이제 그 재무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고 정치적으로 좀 꼬여있는 부분이 있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면은 무조건 안 좋아. 물론 정상적인 어떤 그 행위를 했다고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덮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저 편을 드는 건 절대 아니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에 들어왔을 때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고 그 회사의 어떤 본연의 가치나 아니면 그 본연의 어떤 매출, 현재, 본연의 가치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 현재 찍히고 있는 매출이나 성장 가능성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이유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종목을 고를 때 저는 정치적인 거나 아니면 기업 외적인 부분은 일단 제껴놔요. 좀 제껴놓고 기업 내적인 부분들, 실제 이 회사가 실제로 매출을 얼마나 지금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좀 제가 집중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셀트리온도 보면은 예전에 공매도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공매도의 어떤 주타겟이 돼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분명히 어떤 제한 요소가 많았던 기업인데 공매도가 지금 중지되면서 셀트리온은 정말 주가가 정말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셀트리온이 예전에도 그랬어요, 저는. 예전에 셀트리온이 공매도가 많이 껴있긴 했지만 셀트리온의 어떤 성장 가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냥 기업에 좀 집중을 해서 우선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게 우선 제 그 마음이기 때문에 괜히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얘기한다 해가지고 쟤는 재무적으로 문제 있고 회계적으로 문제 있고 정치적으로 문제 있는 저런 기업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우선은 우리는 현상보다는 원래 이제 집중, 회사에 한번 집중해보자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은 여러분들 톡 까놓고 얘기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보다 주가가 예를 들어 우리가 한 3년 정도 시간이 지났다 볼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보다 주가가 한 3배 정도 올랐어. 그럼 여러분들 그때 몇 년 후에 가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차트를 보면서 이때 그냥 살걸 이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과연 안 하실 것 같으세요? 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장을 팍팍 이끌었네. 셀트리온에 같이 이끌어서 치고 올라왔네. 그러면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내가 매수를 못한 거에 대해서 몇 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되게 후회를 많이 할 거예요. 최근에 보면은 제가 참고로 3월 19일 날 코덱스 레버리지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안 했잖아요. 얘는 정신 못 차렸다. 인버스 해야 될 때 레버리지 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얘가 레버리지 물려가지고 맨날 레버리지 얘기하나 봐요. 물려서 열받나 보죠. 하여튼 온갖 비난과 악플이나 악플은 다 받았는데 결국 그때 매수하신 분은 코덱스 레버리지 수익률 100% 넘어가 있어요. 그때 제가 매수할 때 살 걸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예요. 저는 그냥 우리가 주식하고 주식쟁이니까 딱 이쪽으로만 집중해서 정치적인 부분을 일단 첫 번째로 제껴놓고 근데 만일 내가 이제 정치적인 부분을 제껴놓고 기업을 골라가지고 딱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너무 종목이 많아. 투자하려고 보니까 종목이 한 10개 돼. 그럼 거기서부터 외부적인 요인들 얘는 재무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빼야 돼. 얘는 CEO 리스크가 너무 커.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종목을 검색을 할 때 여러 가지 키워드를 넣고 종목의 검색식을 넣는데 사실상 저는 정치적인 부분들이나 외부적인 부분들은 앞쪽보다는 뒤쪽에다가 배치하는 게 사실은 되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여러분들께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현재로서의 어떤 성장 가치나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 수 있는 파워만 지금 딱 보고 수급이 어디로 몰리는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보자는 의미니까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아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 IT 쪽이에요. IT 쪽. 자, IT 같은 경우는 만스닥, 그죠? 나스닥 지금 요즘에 제일 핫하잖아요. 근데 잘 아시는 대로 나스닥이 기술주 위주로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코스피 상위 종목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는 것처럼 IT주들이 우리나라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미국에서 어쨌든 이제 좀 기술주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온다 하면은 다음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뭔가 긍정적으로 주가가 흘러갈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서 우리도 이제 IT랑 이거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 사실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다 이제 테슬라까지 포함해가지고 최근에 시장을 좀 주도해 왔는데, 뭐 물론 페이스북이나 몇몇 기업은 최근에 조금 처지는 느낌이 있긴 있지만 여전히 주도하고 있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랑 아마존 강세는 여전히 이제 플러스 T의 어떤 건재함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분기 때 코로나19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IT주들의 실적 부진이 예상됐잖아요. 근데 뭐 2분기까지 부진할 것이다, 뭐 3분기 이후에 괜찮,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1분기 때 부진을 예상했는데 오히려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고사양의 컴퓨터를 이제 많이 필요로 하고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제 관련주들, 뭐 반도체라든지 고사양의 반도체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오히려 삼성전자 이런 애들이 주가가 좀 더 이제 힘을 받을 수 있는, 관련 언택트 관련 기업들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그리고 일본 제재 관련해서도 국내 IT 기업들이 뭐 최소한 수년 동안 고전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깨고, 일본 수준까지 아직까지 아니다 하더라도 정말 빠르게 회복을 했죠. 오히려 이제 많은 기업들이 국산화에 성공을 하는 모습을 최근에 좀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진짜 꽃인데 수십 년 동안 이제 자기들이 벌려놨다고 생각한 그 갭을 우리나라는 단 1년여 만에 그냥 커버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1, 2년 더 지나면은 굳이 쟤들 필요 없을 것 같아.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정말 기술력 대단한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이른바 이제 소부장, 이쪽 기업들, 이쪽 종목들이 시장의 메인스트림에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어쨌든 하반기 증시 키워드는 바이오 트로이카 그리고 IT 반도체, 우리나라 시장을 이끄는 애들은 요 딱 두 가지의 업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한 개 정도 더 추가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바이오 트로이카랑 IT만 움직여주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뭐 급등하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그 다음 한 가보겠습니다. 하반기 매매 포인트. 자 이건데요, 두 가지 매매 포인트를 좀 제시해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차트로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준비해봤는데, 바이오는 철저히 분할, 만약 놓치면 차순을 노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SK 바이오팜이 상장을 하면서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방송 나가가지고 제가 트로이카 중에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번 주에 SK 바이오팜 상장하는 거 보고 제가 다음 주 월요일날 소개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21선까지 괜히 그냥 제가 들고 계신 분들께 죄송하지만 21선까지 조정을 받으면 그때 한 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거짓말처럼 어제 오늘 21선 딱 조정받고 거기서 양봉이 딱 만들어졌죠. 자 제가 봤을 때 1차 매수는 사실상 어제 오늘이 사실 제일 적기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이제 조정을 받으면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식 초보자분들 그리고 주식 차트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날아가는 기업이나 아니면은 이제 뭔가 주가가 상승해 우상향의 어떤 패턴이 있는 기업을 무조건 따라가지 마시고 분할로 매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되게 간단해요. 21선 61선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바이오작 기업들처럼 날아가는 기업이 분명히 이제 그 캔들과 어떤 이평선과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 그 가격을 줄이기 위해서 조정은 항상 있어요. 이평선과 같이 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자 항상 날아간다 하더라도 따라가지 말고요,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첫 번째 포인트 21선 터치할 때까지. 그래서 두 번의 매수를 하는데, 첫 번째는 21선을 터치를 하고 21선에서 양봉이 만들어지고 주가를 턴어라운드 시키려고 할 때 1차 매수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거기서 만약 바로 치고 올라가면은 다른 거 하면 돼요. 다른 업종, 다른 종목 하면 되는데, 거기서 만약 시장에 어떤 불안 요소가 있어서 아니면 외부적인 요소가 있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밀린다 했을 때 61선까지 기다렸다가 61선에서 터치를 하고 올라올 때 한 2, 3거래 정도 양봉 확인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2차 순매수를 끝내서 완전히 매매를 끝내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분할은 항상 2차로 61선, 21선 항상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이제 바로 날아가면은 저건 내 거 아닌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항상 이제 타이밍을 주니까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매매 포인트, 절대 오지 않을 기회가 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초보자분들이 제일 많이 한 실수예요. 최근에 막 카카오 날라가고 뭐 네이버 날라가고 삼바 날라가고 뭐 셀트리온 날라가고 무조건 따라갑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보면은 지금 현재 막 주가만 보고 막 급등하는 거 보면요, 주가 안 떨어질 것 같거든.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항상 조정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대세 상승장 때도 뭐 한 3, 4년 동안에 지수가 막 2배, 막 3배, 4배 올라가는 그런 시장에서도 단기 고점 대비해서, 단기 고점이 뭐냐면은 지수가 올라가다가 잠깐 훅 쉬어주고 훅 올라간 배 훅 쉬어준 타이밍, 그걸 단기 고점, 단기간의 고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단기 고점 대비해서 한 10에서 15% 정도 지수를 밀어버렸었던 경우는
항상 있었습니다. 상승장에 매번 상승장이 있었고 2004년도부터 2007년도 상승장 때도 중간에 10%가 넘는 조정을 한 대여섯 번 이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분명히 오니까 너무 급하게 따라가지는 마십시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너무 급하게 따라간다기보다는 지금 막 되게 핫한 종목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뭔가 좀 처져 있지만 수급이 좀 빠져 있어서 지금은 조금 뭔가 배제되어 있는 것 같은, 시장의 메인스트림에서 살짝 벗어나 있는 것 같은 그런 종목을 선취매하고 기다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절대로 지금 가는 걸 따라가지 마시고 기다리는 거. 주식은 어쨌든 기다리는 거의 어떤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단타 잘하고 아무리 뭐 잘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엉덩이 질긴 사람이 주식을 잘한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앉아가지고 오래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주식을 잘하는 거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맞으니까 절대 그 부분은 잊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한번 볼게요. 하반기 유방 업종과 탑픽. 사실 이것도요, 탑픽이라고 하면 이제 양쪽에는 증권사에 이제 우리 차장님들 계셨는데, 증권사에 계시다 보니까 종목을 막 한두 개씩 고르기가 좀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탑픽이면 원래 딱 하나만 꼽아야 되는데, 이제 차장님들은 이제 한두 개만 딱 꼽기가 좀 애매하신 상황이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우리 작가님이랑 PD님이, 대표님이 한 개 정도 꼽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나도 많이 하면 좋긴 좋은데, 왜? 했지만 그래도 또 그렇게 부탁하시니까 또 했죠. 자, 어쨌든 하반기 유망업종 앞에서 말씀드렸죠. 바이오 트로이카 그리고 IT, 5G까지 넣었는데 제가 사실 5G 그리고 뭐 2차전지 관련해서는 종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진 않았어요. 준비를 하지 않았고 오늘 제가 바이오 트로이카 IT 쪽을 좀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준비했는데, 자, 바이오 트로이카는 뻔합니다. 셀트리온, SK바이오팜,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이거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서 사실 기술적으로 뭐가 제일 나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오 트로이카의 첫 번째 종목 셀트리온입니다. 자,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여기 주황색 지나선이 21선이에요. 21선에서 근처 이제 가서 갭을 좀 줄이면서 보시면 21선이냐 갭이 앞에 보시면은 이만큼 벌어져 있고 이만큼 벌어져 있고 이만큼 벌어져 있잖아요. 근데 갭을 줄이는 흐름이 나왔죠. 나왔고 21선이랑 갭을 줄이고 지금 다시 틀어 올렸는데 오늘도 보시면은 아래 꼬리를 길게 만들었어요. 아래 꼬리가 무슨 말이다? 자, 앞에 우리 양봉까지 합해서 볼게요. 어저께 양봉 나왔고 오늘 아래 꼬리가 길게 나왔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강한 의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셀트리온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SK바이오팜 볼게요. 이건 뭐 볼 필요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매수 안 돼요. 상한가는 어떻게 매수합니까? 그죠? 네, 상한가는 매수 불가능하고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에 상한가 풀려요. 그러면은 조금 더 지켜보다가 SK바이오팜은 어느 정도 시점을, 타이밍을 주면은 그때 한번 신규 매수로 들어가실 수 있는 타임을 잡아 드릴 테니까 요건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보겠습니다. 정치적인 부분 빼고 보세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자, 보면은 앞에 셀트리온은 이미 21선에서 아래꼬리 달고 쭉 올라갔죠. 보세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21선에서 아래꼬리 달고 올라갔죠. 이미. 그래서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 어제나 오늘 오전에 좀 밀렸을 때가 사실 제일 좋았는데 지금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아니라는 부분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볼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히려 21선에서 터치하죠. 솔직히 저 월요일날 지금 바이오 트로이카 중에 한 종목 내야 되는데 솔직히 제 마음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소개하면은 또 욕 진짜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진짜 욕 많이 먹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이걸 갖다가 이제 외부적인 요인들 빼놓고 그냥 딱 지금 기술적인 부분과 실적만 딱 보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소개를 해드릴지 아니면 뭐 셀트리온으로 갈지 솔직히 좀 고민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은 셀트리온보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더 나아요.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뭐 CEO 리스크나 정치적인 부분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두 번도 안 보고 소개를 해드렸을 텐데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좀 그냥 무난하게 가자 해서 셀트리온을 소개를 해드리냐, 사실 그거를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아니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걸 하겠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가 왜 소개드렸는지 아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의 자회사긴 하지만 서정진 회장,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M&A를 서로 이제 인수합병을 해서 이제 하나로 셀트리온 합치가 보면은 당연히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지분 가치를 올려야지 서정진 회장의 셀트리온의 어떤 지배 권력이 더 강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고민이에요. 자, 다시 돌아가서 셀트리온, SK바이오팜,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가 봤을 때 기술적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일 낫다. 하지만 셀트리온을 소개해야 될 경우가 발생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소개해드리겠다. 그리고 SK바이오팜은 다음 주쯤에는 이제 상한가가 풀릴 텐데 상한가 풀리면 그때 타이밍 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마지막으로 가볼게요. IT. 자, IT는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요건데요.
사실은 삼성전자 또 이제 문제가 있죠. 30% 이제 캡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뭐 캔슬이 됐으니까 뭐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삼성전자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주가 상황이 좀 애매한 흐름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거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따라서 사실 지금 제가 왜 삼성전자를 얘기하냐면은,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를 얘기하냐면은, 사실은 한 주당 싸잖아요. SK하이닉스는 지금 8만 원이 넘는데 삼성전자는 5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싼 종목을 좋아하시니까. 그리고 이번 2분기, 3분기 때 실적이 제가 봤을 때는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어떤 흐름이라고 생각하니까, 삼성전자는 3분기 때 슈팅 나오기 전에 이미 지금부터 선취매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 드릴게요. 단 삼성전자는 좀 장기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DB하이텍이랑 월덱스 ICD 볼게요. 자, DB하이텍이죠. 자,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저 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사실은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잖아요. 보이고 다시 한번 지금 자리를 좀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도 제가 좀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은 요거는 제가 조금 좀 더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DB하이텍을 한번 더 꺼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냐, 아니면은 뭐 다른 종목을 할까, 요건 좀 제가 고민해서 말씀드리고요. 자, 최근에 월덱스가 되게 흐름이 되게 좋아요. 월덱스 같은 경우는 뭐 어제 그저께 16% 급등, 어제 또 추가적으로 8% 급등 나왔고, 오늘도 아래꼬리 길게 닿았잖아요. 두 종목 다 사실은 이제 이번 2분기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괜찮은 것 같고,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월요일날 추가로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수익을 냈지만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십시오. 제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주말 중에 한번 고민을 한번 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조금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잠깐 짬을 내서 CS 윈드, 오늘 계속 흐름 좋죠? 계속 쭉쭉 올라가죠? 그리고 KM도 오늘 6.70% 급등했고, 뭐 흐름 워낙 좋아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진짜 아픈 종목 ICD, 근데 기술적으로 너무 좋아. 차트가 너무 좋아. 원래 사실 버리려고 그랬는데 버릴까 말까 하다가, 원래 앵커님이 오늘은 꼭 전략을 짜주세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 이거를.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때마침 오늘 갑자기 특집 방송으로 바뀌었네? 그러니까 저는 일주일 정도 면피를 할 수 있는, 다만 며칠이라도 좀 면피를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됐죠. 아주 좋습니다. 자, 근데 지금 기술적으로 너무 좋아요. ICD 이거 제가 다음 주 월요일날 장기 종목으로 넣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번 더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셔가지고, ICD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차트 너무 이뻐요. 지금 너무 이쁘니까 이제 W자 반등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딱 보시면 의미 있죠. 21선을 살짝 넘고 한 5원 정도 넘고 마감을 했어요. 자, 요거 다음 주에 쭉쭉 뽑아서 일단 15,000원까지는 그래도 반등이 1차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다음 주 월요일날 제가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보니까 뭐 리플로 김성현 대표 혼자 방송하지 왜 이거 합니까? 김성현 대표 방송 보고 싶어요 라고 올려주신 분들이 많대요. 너무 감사합니다. 팬층이 제법 두터워졌다라는 PD님의 어떤 멘트가 있으셨고요. 자, 아무튼 고생하셨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은 제가 단기 종목, 장기 종목을 다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한국경제TV 10시 20분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물러가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견들은 리플로 좀 많이 남겨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요 위에 구독 버튼 있어요.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거기서 이제 바로 구독 신청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알림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 종 모양이 있거든요. 그거 누르시면은 제가 영상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림이 가요. 그러니까 알림 버튼, 구독 신청,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이상 LNS홀딩스 김성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